서울의 밤은 차갑고 화려하다. 이서연은 고층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빛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서연아, 오늘 좀 이상해. 김아린의 목소리가 뒤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하린은 소파에 앉아 서연을 바라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잔을 기울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서연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그녀는 최민규, 재벌 2세와의 결혼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돈, 지위, 그리고 자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사랑은 하린이었다. 하린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녀에게 쏟아부은 값비싼 선물들, 그리고 둘만의 도피처 같은 순간들은 모두 민규의 집안 돈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서연은 하린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3년 전 한 카페에서였다. 하린은 바리스타로 일하며 밝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녀의 미소에 끌렸다. 그때 서연은 이미 민규와 약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하린과의 대화, 그녀의 따뜻함은 서연의 가슴을 흔들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하린이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삶이 바뀌리라는 걸 직감했다. 민규와의 결혼은 서연에게 자유를 약속했다. 그는 바쁜 사업가였고 서연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 돈은 문제 아니야. 민규는 늘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기대어 하린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린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제주도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파리 여행을 계획했다. 하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연의 열정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너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린은 속삭였지만 서연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서연은 민규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규의 아버지 최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산은 민규와 서연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하린에게 다가갔다. 하린아,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린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불안해해?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규 집안 유언장이 나를 올가맬지도 몰라. 하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언장.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말할 수 없었다. 유언장이 그녀의 비밀을, 그녀와 하린의 관계를 어떻게 위협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가 하린에게 준 모든 것, 그 화려한 선물들, 그 달콤한 순간들이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민규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민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고급 차, 명품 옷, 심지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아파트도.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거래였다. 민규는 서연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문의 품격들 위한 장식물로 여겼다. 서연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돈과 자유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하린을 만났다. 하린은 서연과 달랐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다. 서연아, 난 내가 나를 이렇게 비싸게 대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하린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하린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하린이 자신처럼 화려한 세상에 속하길 바랐다. 그래서 민규의 돈을 아낌없이 썼다. 하린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았다. 그녀는 민규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보낸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최 회장의 단호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최민규의 배우자 이서연에게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언장은 간단명료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민규와 서연에게 나누어 주되 조건이 있었다. 이서연은 최 씨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불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녀는 모든 상속권을 잃는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불륜.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최 회장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예방 차원의 조항이었을까? 서연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할인을 떠올렸다. 할인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녀가 준 평온함.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할인과의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민규의 돈과 지위를 지킬 것인가.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의 조건은 구체적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최 회장님은 당신의 결혼 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재정 흐름을 면밀히 조사하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할인에게 쓴 돈 민규의 카드로 결제한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만약 당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속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재정적 지원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야 해.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할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위험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할인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할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유언장, 민규,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위험한 선택들. 할인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서연아, 난 돈 때문에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행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민규의 집안, 유언장의 족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서연은 할인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할인아, 내가 너한테 준 것들, 그게 다 민규의 돈이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뭐? 그럼 내가 말한 자유, 그게 다. 할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난 그냥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서연아, 난 내 돈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할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위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언장의 조건은 명확했다. 그녀가 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할인을 잃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민규를 만났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다. 변호사가 뭐래? 민규가 물었다. 서연은 침착하려 애썼다. 유언장 때문에 좀 복잡해. 당신도 읽어봤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워낙 철저하셨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한 거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민규는 그녀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한 의심이 깔려 있었다. 그냥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서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민규는 더 묻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할인과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눴다. 할인아,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널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유언장이 서연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잃게 된다면 난 그걸 견딜 수 없을 거야.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유언장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 조항 불륜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문제없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당신의 재정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지출 내역을.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할인에게 쓴 돈, 명품 가방, 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민규의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사한다면 할인과의 관계를 의심할 가능성이 컸다. 서연은 할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인아, 내가 너한테 준 선물들 그게 다 문제야. 만약 그들이 조사하면 우리 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어. 할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야. 서연은 거의 소리쳤다. 너 없이 난 못 살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서연아. 우리 같이 싸우자. 서연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정리했다. 할인에게 준 선물들은 대부분 민규의 카드로 결제했지만 일부는 서연의 개인 계좌를 통해 처리했다. 그녀는 그 기록을 지우거나 적어도 애매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한 회계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출 내역을 다른 용도로 위장할 수 있을까? 회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그건 불법이야. 게다가 최 씨 가문이 고용한 변호사들은 만만치 않아.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야 해. 부탁이야. 며칠간의 노력 끝에 서연은 일부 지출을 사업 투자나 기부로 위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민규의 집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민규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서연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다. 너 무슨 일 숨기고 있지?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유언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민규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 난 너한테 자유를 줬어. 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쓴 거라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 도망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민규의 집안은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끝까지 쫓아올 터였다. 그녀는 할인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서연은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민규의 의심은 날로 커졌고 유언장의 그림자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불안과 행복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할인은 서연의 불안을 눈치채고 자주 물었다. 서연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서연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서연은 민규의 서재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민규가 시킨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보고서에는 할인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제주도 별장 방문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연은 즉시 할인에게 전화했다. 할인아, 우리 조심해야 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할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감시. 누가? 민규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민규와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날 밤, 민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민규야, 나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규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감시.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우리 재산을 지키려는 거야. 우리 재산, 서연은 비웃듯 말했다. 그건 당신 아버지 돈이지, 우리 거 아니야. 민규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연,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할인과의 관계를 아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돈 문제로 화가 난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할인을 더 깊이 끌어들이는 건 위험했다. 그녀는 할인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규와의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할인과의 관계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연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유언장의 조건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최 회장님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예상한 것처럼 조건을 설정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가 이혼하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혼하면 상속권을 완전히 잃습니다. 게다가 최 씨 가문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을 만났다. 할인아, 내가 이혼할까 생각하고 있어. 할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혼. 그럼 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서연아의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너만 있으면 난 행복해.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 할인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은 서연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민규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서연, 우리 해외로 나갈까?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유럽에 좀 있어야겠어.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민규가 그녀를 떼어놓으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사업 때문일까? 그녀는 할인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민규야, 내가 꼭 가야 해. 서연이 물었다. 민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너도 가는 게 맞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었다. 민규는 그녀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할인아, 민규가 나를 유럽으로 데려가려 해. 이건 날 너랑 떼어놓으려는 거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나도 갈게. 어디든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민규가 널 알게 되면 서연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할인을 사랑했지만 민규의 집안과 유언장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녀는 할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민규와의 유럽행을 거절하고 할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민규의 집안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터였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규의 제안을 거절하고 할인과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질 리 없었다. 민규의 집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 제주도로 도망쳤다. 그들은 서연이 민규의 돈으로 산 별장에 머물렀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서연은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다. 할인아,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물었다. 할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아, 어디든 너랑 같이 있다면 난 행복해.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민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연,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주도야. 좀 쉬려고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민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너 혼자야? 그의 질문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할인에게 달려갔다. 할인아, 민규가 의심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것 같아.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린 더 조심해야 해. 그리고 내가 민규를 설득해야 해. 서연은 민규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는 할인을 제주도에 남겨두고 혼자 올라왔다. 민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침착하려 애썼다. 숨길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좀 쉬고 싶었어. 하지만 민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 난 너한테 자유를 줬어. 하지만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날 배신한 거라면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할인과의 관계를 아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할인에게 전화했다. 할인아, 민규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망칠 순 없어. 할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서연아, 내가 떠날게.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서연은 소리쳤다. 안 돼. 너 없이 난 못 살아.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아,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잃는 걸 볼 순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할인아, 제발 우리 같이 싸우자.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규와의 결혼을 끝내고 할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혼하면 내가 뭘 잃게 되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상속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최 씨 가문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할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인을 포기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제주도로 돌아갔다. 그들은 별장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연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민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서연, 아버지의 유언장에 추가 조항이 있었어. 내가 이혼하면 내가 상속권의 절반을 잃어. 왜?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민규의 상속권까지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럼 내가 이혼하면 당신도 피해를 보는 거야? 서연이 물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 서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할인아, 이혼하면 민규도 상속권을 잃어. 그럼 그가 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떠날게.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아니야, 할인아.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민규와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이었다. 서연은 민규와의 대화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할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민규의 집안과 유언장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서연은 민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규야, 우리 솔직해지자. 이 결혼 우리 둘 다 원하지 않았잖아. 민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김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 내가 뭘 잃게 될지 알잖아. 그리고 나도 피해를 봐.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알아. 하지만 난 내 행복을 찾고 싶어. 민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행복. 그게 뭐, 돈.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할인을 아는 걸까? 다른 누군가라니, 무슨 소리야.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민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제주도에서 만난 그 여자 김아린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규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들어 올렸다. 내 지출 내역, 호텔 예약, 선물들 다 여기 있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내가 배신하면 난 모든 걸 잃어.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규는 할인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규야, 제발 할인은 이 일과 상관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규는 차갑게 웃었다. 상관없다고? 내가 내 돈으로 그 여자한테 사치를 퍼부었잖아.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할인을 사랑해. 민규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랑. 그게 뭐야, 서연. 너 때문에 내가 상속권을 잃으면 우리 가문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인아, 민규가 다 알아.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알고 있어. 할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어쩌지?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우린 도망쳐야 해. 민규와 그의 집안은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내가 떠날게.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서연은 소리쳤다. 안 돼. 너 없이 난 못 살아. 할인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잃는 걸 볼 순 없어. 서연은 할인의 말에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할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민규의 집안과 유언장의 압박은 너무 거셌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민규와 협상하는 것. 서연은 민규를 다시 만났다. 민규야, 내가 할인과 헤어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규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조건. 뭔데?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 이혼해줘. 그리고 할인을 건드리지 마. 민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상속권을 포기해야 해. 그리고 할인과 완전히 끊어야 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할인과 끊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알았어. 서연은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 계획이었다.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서연과 할인은 짐을 꾸렸다. 그들은 민규의 감시를 피해 몰래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바닷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서연아, 우리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할인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너만 있으면 난 어디서든 행복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규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최민규 씨가 당신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륜과 재산 횡령 혐의로요.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함께라면.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서연과 할인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규의 고소 위협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서연은 할인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민규의 고소에 맞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할인이 물었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할인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우린 이겨낼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규의 집안은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압박할 터였다. 서연은 변호사와 상의하며 전략을 세웠다. 민규가 나를 불륜과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그가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 씨 가문은 당신의 지출 내역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은 자신의 지출 내역을 다시 점검했다. 그녀가 할인에게 준 선물들, 여행, 호텔 예약 그 모든 것이 민규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녀는 그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규의 변호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할인은 서연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증언할게. 내가 너한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말할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할인아. 널 더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서연은 민규와의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다. 그녀는 민규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민규야, 고소를 취하해. 내가 상속권을 포기할게. 민규는 차갑게 웃었다. 서연,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이미 너무 늦었어. 넌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명예. 당신은 날 사랑한 적도 없잖아. 이 결혼은 거래였어. 민규의 눈이 번쩍였다. 거래든 뭐든 넌 내 아내야. 그리고 넌 내 돈을 훔쳤어.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인아, 민규가 고소를 강행할 거야. 우리가 법정에서 싸워야 해.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내가 너랑 같이 싸울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민규의 변호사는 서연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를 불륜과 횡령 혐의로 몰아갔다. 서연의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며 서연과 민규의 결혼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서연 씨와 최민규 씨의 결혼은 형식적인 계약이었으며 서연 씨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민규의 집안은 서연을 압박했다. 그들은 언론을 동원해 서연을 비난했고 그녀의 평판은 점점 더 나빠졌다. 하리는 서연을 위로하며 말했다. 서연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너를 믿어. 서연은 하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하린을 사랑합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면 저는 그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하린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판결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하린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린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민규의 집안은 그녀를 끝까지 쫓아올 터였다. 판결은 예상보다 가혹했다. 서연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속권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린을 지켰다. 법정 밖에서 하린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우리가 졌어도 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하린아, 우린 지지 않았어. 우린 사랑을 지켰어.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민규의 돈도, 그의 집안도, 유언장도 그녀를 더 이상 묶을 수 없었다. 판결 이후 서연과 하린은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지켰다. 서연은 더 이상 민규의 돈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린은 그녀의 옛 직업인 바리스타로 돌아갔다.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서연아, 이게 진짜 행복이야. 하린이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같이 있는 게 내 전부야. 하지만 민규의 집안은 그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서연을 비난했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럼에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린과 함께라면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이서연, 내가 한 선택은 용감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최씨 가문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하린에게 보여주었다. 하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우린 이미 최악을 이겨냈어. 이제 무서울 게 없어. 그녀는 하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나 권력보다 강했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하린은 부산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작은 꿈을 꾸었다. 언젠가 자신들의 카페를 열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하린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린이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너랑 같이 있는 거? 하린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너만 있으면 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석양이 바다 위로 지며 그들의 미래는 새로운 빛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가 잃은 것은 돈과 지위였지만 얻은 것은 진짜 자유였다. 유언장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족쇄도 끊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규의 집안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서연과 하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어디로든 데려갈 것이었다. 서연은 하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하린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비난과 유언장의 족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